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영향으로 한인 사회를 포함한 이민자 사회가 지금 거의 공포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차 행정명령 지난 6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 1차 때와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다른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완화된 걸로 보입니다. 네네. 일단 이슬람권 국가들 7개 국가들은 미국 비자 발급 중지하고 미국 입국 금지 무조건 시켜놨던 게 이제 연방 법원하고서 이 갈등 속에서 그게 좀 약발이 떨어졌죠. 그래서 7개 나라가 6개 나라로 이락을 제외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서 시리아 난민 중에서 그 난민들은 들어오는 거를 120일 정도까지만 규제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일반인들은 90일로 하고 그거가 달라졌다라는 거를 법무부 장관하고 국무부 장관이 살짝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차 행정명령의 나머지 팩트들은 겉으로 뉴스거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트럼프도 할 수 없다.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여론화가 됐죠. 그런데 사실 이 한인들을 포함한 일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는 첫 번째 행정명령 발동한 거에 대한 세부 조항들이 더 강화되고 더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만든 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행정명령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는 이게 무슨 이민자들을 압박하는 거 이 안에 분명히 유색인종들을 좀 어떻게 그 규제를 하고 이걸 정리하려라는 이런 인종주의가 좀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요점에 착안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고 그리고 각 대도시의 유색인종들 특히 칼라 피플들 흑인을 포함해 가지고서 보십시오. 흑인이 왜 많이 이렇게 나오나 하면은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인종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갖는 일반 시민사회 구체적인 정책들을 우리가 훨씬 더 아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2차 행정령에서 우리가 눈치채고 볼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네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언뜻 보면은 그 이라크도 제외되고, 네. 그다음에 또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영주권자도 또 제외가 됐죠? 그렇죠. 네네. 합법적으로 네네네.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네네.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라서 예. 많이 완화된 것 같이 네네. 보이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그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두 번째 명령이 1차 때보다 더 강화됐다는 그런 평가를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런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네네. 그 이민 단속 요원들. 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한 10,000명을 더 고용을 하겠다. 국토안보국에서. 그래서 그 불법 체류자들을 구분해 가지고 추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정리해서 추방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10,000명을 어떤 사람들을 더 고용을 하나 하면 무슨 업무를 보고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고 어떻게 심사를 하고 이런 데 직원들을 더 고용을 한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단속요원들을 고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같은 말이라도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죠. 세부 내용을 보면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더 집중적인 거는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이 미국에서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좀 워치하고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침이 안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미국의 아주 경미한 그 법을 어긴 부분이라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내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하면 여태까지 미국에서는 그 국세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민 관련 업무하는 국토안보국이 있고 또 교통국이 있고 이렇죠. 이런 부서들이 절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세퍼레이트돼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우려되는 거는 트럼프 정부 들어와 가지고선 이게 다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어떤 체크업이 터치가 당했던 아주 경미한
레코드가 있다 하더라도 영주권자들을 가다가 교통법규 위반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거기서 이제 컴퓨터로다가 정보를 조회해 보면은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으면은 이런 저런 데서 한 번이라도 경미하게 체크된 흔적이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그 더 강화되고 끌고 가고 이런 사건들이 속출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이게 점점 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2달이 거의 다 지나면서 이거는 점점 더 규제와 그 심사가 강화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 김동석 상임이사님께서 보시는 가장 그 치명적인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각 부서 간의 어떤 정보 공유 그걸로 지금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국토안보국 안에서의 새 행정부의 브리핑하는 현장, 새 행정부가 들어와서 국토안보국이라는 여태까지 있던 부서 직원들한테, 이민국 직원들한테 계속 와서 새로운 정책 이런 걸로 브리핑을 하고서 여기에 맞춰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럴 때에 가장 중심에서 논의되는 게 2001년 테러 이후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처럼 그 주민등록처럼 이렇게 거주지 안에서 이렇게 누가 살고 있다는 게 다 파기돼야 되잖아요. 테러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유야무야되고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내놓는 거 보면은 야 이게 보통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좀 시리어스하다, 심각한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새 행정부의 반이민 집행 명령에 관련돼서 단속이나 추방이 되는 한인들의 규모도 굉장할 것 같은데요. 한 어느 정도로 추산하시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크게 걱정이 되는 건데요. 200만 이상 미국 내 한인들 중에서 거의 20만이 서류 미비자입니다. 네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서류 미비자들이요. 어떤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는 어떤 형태로든 갖고 있든 간에 어떻게 있어서 살아가는데 서류 미비자들은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심리적으로 너무 많이 다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오늘 재수 없으면 나가가지고 어디 걸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결국엔 서류 미비라는 게 나오면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일단 잡아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인 사회에 200만 중에 20만이라면 10%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작은 숫자 아니죠. 이게 대개 네네. 뉴욕, LA 한인 사회의 그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이유 때문인지 또 우리 시민참여센터에서 또 관련된 또 대책을 가지고 계시지요? 되게 많은 분들이 이민 생활 속에서 힘들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시죠. 대부분 교회 많이 나가시고 또 불교도도 있고 캐톨릭 성당도 나가시고 시민참여센터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처음으로 뉴욕 교회협의회, 교회들 연합에 가서 이걸 가지고서 몇 번 의논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들을 목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어서 불교의 스님들도 우리가 만나볼 거고 성당 신부님들도 만나봐서 마치 남미계들이 좀 위축되면은 남미계들이 몰려있는 미국 캐톨릭 신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보호해주고 보호망이 돼주고 이거를 지켜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런 매주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중심이 된 교회라든지 이 절이라든지 성당에서 이러한 부분에 나서도록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중요하다. 근데 대개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 같은 것들을 이 체면 때문에 평소에 얘기를 잘 안 하고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교회 같은 데서 서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작 목사님들 보면 우리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하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시민참여센터 변호사들이 일을 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문의를 받는단 말이죠.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들. 진짜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느 교회 출석하고 어느 절에도 소속이 돼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Sanctuary City, Sanctuary Church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인간 사회에
법의 권한이 닿지 않는다 여기는. 이거는 하나님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게 생츄리 처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세상에서 오갈 데가 없는 한국의 역사에도 있습니다. 소도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렇게 그 옛날에 그 마을을 지키는 신을 모셔놓은 그런 소도라는 데에 어디 도둑놈이라든지 살인자도 들어오면은 잡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생츄리 처치라는 게 이 불법 이민자라 그래서 추방 대상이 돼서 이렇게 잡으러 와도 일로 와라. 교회에서 지켜주겠다. 누가? 성직자들이 나서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한 권리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선언을 한인 교회도 한인 종교인들도 좀 해주십사. 여기에 목사님들이 컨선이 있어요. 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뉴욕 교회협의회하고 같이 또 감리교단에 있는 이미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래도 든든한 게 그래도 이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거고 바로 이거다. 예, 우리가 누가 돌보겠는가? 예, 한인 사회에 같이 살아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같은 처지에 이민 와서 사는데 서류 미비죠. 미국이 그거 아닙니까? 미국이 무슨 뭐 영주권 시민 여기 네이티브 인디언들이 있었고 네네. 백인들이 유럽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점유해가지고 이미 살고 있던 남미계들은 2등 시민화 시켜버리고 네네. 자기네들이 이 법을 만들어 이민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민이라는 게 서비스 업무였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 땅에 살 수 있다. 그런데 같이 질서를 갖자. 그래서 영주권이라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민 개념이 테러 이전에는 서비스 업무였었는데 테러가 난 다음에는 안보로 갔습니다. 그래서 국토안보국이 세운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미국이 갖고 있는 기본 헌법 정신,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신이 주신 이 땅에 누구든지 와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걸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시민참여센터에서 요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뭐 신분증을 보자 어떤다, 뭐에 걸렸어도 그러면은 절대 얘기하지 말고 자신이 없으면은 그 카드를 보여주면 나는 헌법에 의해서 당신이 뭐 좀 갖고 있는 거 내놔봐라. 뭐 얘기하고 대답 안 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전화 주십시오. 그럼 변호사 연결시켜줘. 그래서 그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교회에다 비치를 하고 절에 성당에 비치를 하면서 다 나눠드리고 거기에 한 라인을 설치해서 한인 사회는 이런 거로부터 서로 동포애를 가지고 서로 돕고 보호받는다. 우리 한인 동포 사회가 결집이 되고 단합이 되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일을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LA, 뉴욕에서 먼저 이런 예를 만들어 가면은 시카고, 아틀란타, LA,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달라스 이렇게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에 이것이 점점 확산되면은 동포들끼리 서로 돕고 사는 자랑스러운 한인 사회. 네네. 이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도 합니다. 네네네. 뭐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아이디어 같다라는 생각이 참 드는데요. 이 이민자 보호 교회 이게 이제 시작하시고 나서 반응은 혹시 좀 들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민감하게 좋은 반응들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나가십니까? 절에 가십니까? 성당에 나가시죠?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한테 다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 것도 제일 좋고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그런데 나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체면보다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 같은 처지.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민감하게 정말 피해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전전긍긍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사는 분들 여러분 정말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 뭐 부끄러운 일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간에 저는 기존의 미국의 건국 정신을 갖고 계속 발전해서 열린 사회로 가는데 요때에 한번 이렇게 어려움이 겪은 시기 아닌가. 요걸 지나가고 나가면 우리가 단합해서 이거를 잘 극복하면은 또 더 그 열린 세상이 되고 이 차별이 없어지는 이런 게 새로 온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테러 때 잔뜩 긴장됐다가 오바마 정부가 들어오면서 흑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인종적인 문제들이 많이 완화되고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또 유색인종들
이 씩씩하게 나오는 그런 기회가 왔었습니다. 이것도 좀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이 위기, 이런 어려운 시기를 같이 넘기면은 훨씬 더 발전된 열린 사회를 우리가 그런 데서 살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얘기가 조금 같은 맥락일 수 있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 교회들과 그 선언하신 내용에 관련돼서도 조금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교회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면은 교회에 계신 뉴욕 교회 협의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속해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을 알면은 교인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서 함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선언들을 하셨고, 그리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를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은 교회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겪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며칠이고 교회 와서 미국 감리교단이 이거에 대해서 선언한 거는요, 여러분 필요하다면 교회에서 재워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낯선 곳에서의 있던 교회가 낯선 나그네들에 대해서 이런 보호막이 되었던 전통이 있고, 또 성서에 그런 게 기본이 있더라고요. 그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굉장히 목사님들 한 20여 분 모이신 데서 우리가 이걸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굉장히 희망도 받고 고무받았습니다. 네네.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한인교회로 먼저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도 되고, 네네.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참 심각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한인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계획도 세우고 계시고 또 여러 생각들이 많으십니다. 함께 말씀 주신 대로 이번 기회가 화합하는 어떤 그런 또 단합하는 그런 계기가 또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